안녕하세요. 간호박사 뱃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간호 두 번째 최신 기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로 옳은 거. 자, 기록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해야 되겠죠. 예. 자, 유명인의 입원 사실 알리면 안 되고요. 자,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해야 되고요. 자,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소독물품 준비하면 안 돼요.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하면 안 되니까. 자,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가 복용한 약 대신 버려줘서는 안 되겠죠. 자, 병원의 환경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사용한 침구 털면 안 되고요. 세탁해서 보관해야 되죠. 자, 병실의 복도 바닥 청소 시에는 비지를 사용하면 안 돼요. 매일 마른 걸레로 닦는 거다. 자,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 둬야 될까요? 맞아요. 의료 폐기물 박스를 왜 격리실 안에 둬요? 격리실은 감염병 환자가 들어있는 건데 그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폐기물을 갖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를 놓아놓고 쓰는 거다.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 최대 보관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7일이에요. 자, 사용한 후두경날은 그냥 비눗물에 담가서 소독하면 안 되죠.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고요. 자, 입원실 청소는 오염이 적은 구역에서 심한 구역으로 하는 거예요. 덜 심하다 보니까 적은 구역. 자,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 바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종이컵 안 되고요. 바늘을 구부려서 버려서도 안 돼요. 그냥 버리는 거고요. 네. 트레이에 모아두는 것도 안 되고. 4번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도록 한다.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는 합성 수지류로 된 굉장히 단단한 주사 침통이죠. 그래서 보관 기간이 30일로 의료 폐기물 중에서 가장 길고 도형 색깔은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죠. 자, 만약에 바늘 뚜껑을 씌우지 않고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도 구부려서 버리면 안 되고 바늘의 뚜껑을 씌우지 않고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씌워야 된다. 그러면 양손이 아니죠. 한 손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옳은 거.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물품은 근무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배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물품을 보관장 앞쪽에 배치해서 먼저 사용하게 한다. 아니죠.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거죠.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을 먼저 사용하도록 앞쪽에 배치하는 거고 멸균 포장 상태로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오염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하게 오염된 것도 오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네, 무조건 오염으로 보셔야 돼요. 네, 물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해서 아니죠. 우리가 물품 관리를 하는 목적은요, 재고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낭비를 억제하기 위함이에요. 또는 물품이 또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니까 초과해서까지 재고량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옳은 거. 우리 혈액에는 혈구와 혈장으로 나뉜다 그랬죠. 혈구 45%, 혈장 55%. 자,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나뉜다. 자, 혈장의 92% 대부분은 물이에요. 자, 나머지 7%가 단백질, 나머지 1%가 무기염류 같은 거다. 자,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알부민, 글로불린, 그리고 피브리노겐이 있다. 자, 백혈구는 대표적인 게 식균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조직 재생이나 치유 작용하고 있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 운반 작용을 하고 있죠. 뭐 전해질 균형도 조절하고요.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자, 혈장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은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해서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고요. 글로불린은 감마글로불린이 황체로서의 역할, 면역 작용을 하고 있죠. 자, 피브리노겐
혈액응고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은 혈소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외에도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 뭐가 있냐? 칼슘. 우리가 혈액응고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칼슘이 필요하고요. 자, 이외에도 비타민 K, 그리고 여기서 나온 피브리노겐, 혈장 성분, 그리고 프로트롬빈, 이런 것들이 혈액응고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로 오른 거, 우리 소화 효소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타액에서 분비되는 건 뭐죠? 푸티알린. 자,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건 펩신. 펩시노겐의 형태로 분비가 됐다가 활성화된 게 펩신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뭐가 있었죠? 간에서 분비되는 거, 담즙.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거,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죠. 자, 그리고 장에서 분비되는 게 에임말락, 에임과 마르탄이 즐겁다, 에렙신, 인베르타제, 말타아제, 락타아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신으로 끝나는 건 뭘 소화시킨다고요? 단백질. 그래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 다 써야 되겠네요. 에렙신, 인베르타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자, 리파아제만 빼고 제로 끝나는 건 다 뭘 소화시키냐?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요. 다 탄수화물. 그래서 신으로 끝나니까 이것도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자, 리파아제,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고, 푸티알린, 탄수화물 소화시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 펩신은 단백질, 트립신, 이것도 단백질이죠. 신으로 끝나니까. 자, 락타아제, 탄수화물, 리파아제가 지방을 소화시키고, 아밀라아제, 탄수화물이죠. 자, 호흡곤란으로 소화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해야 되는 약물로 오른 거,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샥이라고 해요. 쇼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약물이나 벌에 쏘였거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내 몸 안에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항원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은 에피네프린이죠. 우리가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도 시키고 혈관도 수축해서 맥박도 높여주고 혈압도 높여줘요. 자, 그래서 이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많이 투여하고요. 자, 몰피는 마약성 진통제죠. 자, 헤파린 항응고제, 디곡신 강심제, 니트로글리세린 항협심증약 어떻게 투여해야 되죠? 설하 투여해야 돼요. 평혈근 이완을 시켜서 좁혀져 있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니까. 자,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사 방법으로 옳은 거 피내 주사죠. 우리가 피내 주사는 진단 검사나 약물의 알레르기나 그리고 항생제 등의 약물의 과민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돼요. 자, 피하 주사는 예방 백신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예방 백신, 그리고 인슐린, 헤파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방 백신 중에서 딱 하나 피내 주사로 들어가는 게 있죠. BCG,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영양소로 오른 거,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에요. 왜? 이 포도당은 뇌세포는 이제 포도당만을 영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할 때나 이럴 때도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위절제 수술 후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보조 방법으로 옳은 거, 급속이동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게 위가 있으면 위를 절제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위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는 음식물의 저장 창고, 그래서 음식물을 희석시키고 섞는 작용을 해서 충분히 희석한 다음에 섞은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의 크기가 이렇게 잘라내서 줄어들어 버렸으니 여기서 충분히 섞이지 않은 고농도의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액이 여기로 모여요. 그러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체액량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쇼크 증상처럼 나타나는 게 덤핑 신드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물은 섭취 제한이에요. 언제 섭취를 제한해야 되냐? 식전 1시간, 식사 시, 식후 2시간까지 물은 섭취 제한이다. 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음식물이 더 빨리 내려가니까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는 게 예방 방법이다. 자, 그래서 식사도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소량씩 천천히 해야 되고요. 식사 중 다량의 물을 같이 섭취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은 단백질이죠. 우리가 그러면 식이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덤핑 신드롬은요, 식이 섭취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고농도의 당질의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희석하기 위해서 더 증상이 심해지니까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러면 열량 섭취를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단백질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지방.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 수분 섭취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끼니마다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치아 교환면에 발생하는 치아 후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교환면은 치아가 맞닿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치아 후식증 예방한다고 발치나 임플란트 안 되고요. 예, 안 되죠. 치면혈구 소화전색. 치면혈구 소화전색이 뭐예요? 호흡 메우기예요. 우리가 그 치아 후식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런 낄 수 있는 부위에 찌꺼기들이 끼면서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면열구 소화를 전색 메워버리는 거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외에도 뭐 올바른 칫솔질을 하거나 불소를 도포한다거나 뭐 식이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구강 내에서 치질, 치아의 질감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구 핸드피스죠. 자, 타구는 우리가 혈액이나 입안에 막 고였을 때 물을 뱉는 곳, 그래서 침이나 물을 뱉는 곳이 타구고요. 자, 브레킷은 우리 테이블을 말해요. 기구 같은 거 올려놓는 테이블. 그리고 흡입기는 석션기죠. 그리고 센트럴 버큐은 석션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48번. 마른 약재를 균등하게 빻아서 새말로 해서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물의 제형은 흩어질 산. 가루니까 흩어질 수 있겠죠. 산재고요. 자, 고제는 약을 달여서 꿀이나 설탕 등을 넣고 농축시키는 게 고제예요. 자, 탕제는 물을 부어서 가열한 다음 성분을 산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급성 질환에 많이 쓰인다고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주제는 알코올을 섞는 거, 좌제는 환이나 정제로 만들어서 질이나 항문에 집어넣는 걸 좌제라고 하지요. 자, 병원균이나 독소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 우리 몸에 저항력을 갖게 하는 뜸의 작용은 면역을 증진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로 옳은 거. 자,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거나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같이 강조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내가 걱정이 되지 않나 봐요. 아, 아버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하시군요. 그 환자가 말한 그대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나는 그거를 이해한다는, 네,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그래서 반영은 거의 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하군요. 이런 식으로 대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흉광천자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1번 환자의 복부둘레를 측정한다. 흉광천자는 여기 늑막강에 이제 바늘을 꽂는 거기 때문에 복부둘레를 측정할 필요는 없죠. 복부둘레를 측정해야 되는 건 무슨 천자예요? 복수천자죠. 그래서 복수천자 전후의 복부둘레를 측정해서 복수가 찬 거를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관장할 필요 없어요. 천자에서 관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대소변만 검사 전에 보게 하면 되고요. 자, 환자의 머리에 전극을 밀착해서 붙이는 건 뇌파 검사가 되겠죠. 자, 환자의 폐쇄공포증 여부를 확인한다. 통 안에 들어가서는 MRI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바늘이 삽입된 후에 환자가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맞죠? 5번이 정답이지요. 그래서 흉광천자를 할 때는 그 늑막강 사이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늑막 사이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식탁을 위로 올려놓고 두 팔을 올린 채 앞으로 수그리게 한 자세, 이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죠. 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천식 환자에게 적용해야 될 체위로 옳은 거 호흡곤란 시 체위 뭐예요? 반자이 파울러스 체위죠. 앙화이는 우리 모든 기본 체위가 되는 거. 특히 척추 손상 시 가만히 누워있는 앙화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요. 자, 절석이는 보통 산부인과적 검사는 무조건 절석이, 쇠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만시 체위는요? 절석이에요. 자, 배횡화이는 복부 검사나 아니면 여성의 인공도뇨시 아니면 회음열요법 시 사용하는 체위. 자,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쇼크 시 체위를 말하는 거죠. 당뇨 환자의 발 관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거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의 이제 발 관리를 왜 많이 하냐? 우리 신경도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심장에서 가장 먼 발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신경 손상이 어디부터 많이 오냐? 발부터 많이 와요. 자, 신경이 손상되면 조그만 상처에도 내가 통증이나 이런 거 감각을 못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괴사돼서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 발 관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티눈이 발견되면 내가 직접 치료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병원 치료해야 된다. 상처가 난 발가락 사이 보습 로션 발라주면 안 되죠. 특히 상처가 났기 때문에 더 바르면 안 되는데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 로션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은 건조하지 않게 발 전체에 보습제를 바르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접히는 부위나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는 무종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습 로션 발라주면 안 돼요. 그리고 상처 났기 때문에 병원 가야죠. 자, 4번. 발을 보온하기 위해 뜨거운 열패드를 댄다. 왜냐하면 신경이 손상된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열패드나 뜨거운 물에 담가 놓는다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새 신발은 딱 맞는 신발로 오전에 구입한다? 아니에요. 딱 맞는 신발을 사용하다 보면 많이 붓거나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꼭 끼지 않는 신발로 언제 구입해요? 오후에 구입해요. 왜? 우리가 다리가 오후에 많이 붓잖아요. 그래서 넉넉한 신발을 사려면 오후에 다리가 많이 부을 때 가서 신발을 사면 넉넉한 신발을 살 수 있겠죠.
자, 급성기 비형 간염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죠. 권장하고요. 신체 활동은 안정해요. 급성기에는 특히 더 절대 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소모되니까. 자, 고칼로리 식이를 섭취한다. 맞지요? 자, 분변이 묻은 하나는 소각아니니까 세탁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자, 면도기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왜? B형 간염은 혈액이나 정액, 뭐 성교를 통해서 아니면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고혈압 환자는 염분 섭취 제한이죠. 자, 규칙적인 운동 권장하는 게 좋고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제한해야 돼요. 지방을 섭취할 때는 불포화지방이 좋겠죠. 자, 비만인 경우 체중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정상혈압인 경우 임의로 약물을 중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고혈압 약을 먹는 이유는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자,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죠. 내 임의대로 절대 조절하면 안 되는 거다. 자,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으로 옳은 거 손목터널 증후군이죠. 자, 린네 검사는 청력 검사에 들어가죠. 뚱 해가지고 그 진동을 느끼게 하는 거. 알렌 검사는 이거는 아마 책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요골이나 척골동맥의 순환이 원활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동맥혈 가스 분석을 할 때 요골동맥에서 많이 천자를 하는데 요골 쪽에 천자를 하다 보면 척골 쪽에 있는 동맥이 막혀 있는 경우에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하는 게 알렌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렌 검사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해. 이런 것들은 요골 척골 동맥의 순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거다. 자, 팔렌 검사가 이경 검사는 귀 검사고 안저 검사는 눈 검사죠. 팔렌 검사 그리고 또 다른 게 티넬 검사. 이런 것들이 손목터널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중이염 수술 직후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자, 조기 이상 격려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수술 직후잖아요. 24시간 동안 안정해야 돼요. 자, 이명은 정상 반응은 아니에요. 이명이나 두통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게 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고개를 숙이면 회눈감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고요. 자,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해서 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빨대 사용해서 물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귀에 뭔가 압이 올라갈 만한 그런 행동들은 절대 취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난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매달 한 개씩 교대로 배란을 하는 건 어디의 기능이죠? 난소 기능이죠. 배란은 난소의 기능이에요. 자,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자궁이에요. 자, 주기적으로 내막이 떨어져 나와요? 자궁이요. 주기적으로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월경이잖아요. 자, 호르몬을 분비해 임신이 유지되게 한다. 난소죠.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잖아요. 자, 난자와 장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곳 어디 부분에서 수정이 돼요? 난관의 3분의 1 지점인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로 옳은 거. 자, 분만일기는 자궁경부가 열린 개국이고요. 분만이기는 태아가 나와요. 아니, 자궁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태아가 나오겠죠. 자, 태아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태반이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가 휴식기, 분만 후 한두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네, 휴식기, 회복기라고 해야죠. 회복이, 휴식이 아니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모유 수유 중인 산모의 유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유방 우려는요, 전몸살이죠. 그러니까 젖이
유방 안에 차 있기 때문에 예, 우렬, 그러니까 고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즙을 짜내야 돼요. 예. 짜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열이 더 심해지겠죠? 몇 시간 간격으로 최소한 예, 짜내주는 게 좋나요? 3시간 간격으로. 자, 유두는 비누로 씻지 않아요. 왜? 건조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비누로 씻어가지고 건조되면 유두 끝이 갈라지니 유두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유방을 탄력붕대로 단단히 감아주는 건 비수유부 유방간호죠. 수유를 안 하는 산모들한테 해주는 거고요. 자, 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니에요. 예. 유방 우려를 냈다고 예, 모유수유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5번. 유관을 따라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유방을 마사지해준다.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유방 우려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서 마사지를 할 정도로 안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하냐? 냉찜질을 해요. 자, 냉찜질을 하고 나서 통증이 좀 가라앉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온찜질을 해요. 왜 하냐?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고 충분히 부드러워졌을 때 수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태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태변은 며칠까지 보는 거죠? 출생 후부터 3일까지 보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유 수유가 며칠 정도에 나오죠? 2, 3일부터 분비돼요. 결국은 태변은 엄마 뱃속에서 섭취한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냄새도 없고, 그리고 색깔도 엄마의 혈액을 통해 받는 거기 때문에 난황색이 아니죠. 암갈색이나 암록색이에요. 그러니까 피 색깔. 자, 그리고 끈적이지 않고 물딱 끈적끈적해요. 자,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음식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다? 맞죠? 만약에 출생 후 몇 시간 이내에 못 봤을 때 보고해야 되죠? 24시간 이내에 못 봤을 땐 보고해야 돼요. 왜? 24시간 이내에 태변을 못 본다는 건 항문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태변을 보지 않을 경우 심혈관계 이상이 아니라 항문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앞에 거. 제가 이거를 못 넘겨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변은 뭐죠? 이행변이죠? 그래서 이행변은 4일에서 14일까지 보는 거고, 이 이행변이 묽고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유아의 정서 상태로 오른 거. 분리불안이죠. 우리가 유아의 특성에는 퇴행이 있어요. 뭔가 스트레스 상황 시 그 이전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 동생이 생겼는데 자기 동생만 이쁨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겠죠. 자, 그래서 기저귀를 뗐는데도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퇴행이 되고요. 저 거부증은 그냥 다 싫어해요. 옆집 아줌마의 인사에 싫어. 자, 이거에 싫어. 다 거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 산만은 아니고요. 예, 유아의 특성에 분노 발작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불만이 있거나 불안할 때 울며 떼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분노 발작이고요.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게 분리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오른 거 우리가 영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배고파요. 앙 울어요. 엄마가 우유 줘요. 내가 대소변을 봤어요. 앙 울어요. 기저귀 갈아줘요 하면서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답은 유아기죠. 자, 유아기 때는 두 다리로 걸으면서 궁금한 게 많아지고 호기심이 엄청 폭발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율성이 발달하는 반면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자, 학년 전기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알아서 다 하겠대요. 그래서 여자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면 다 엘사 나왔을 때 엘사 옷들을 다 입고 가잖아요. 자발성이나 주도성이 폭발하는 시기죠. 내가 할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혼내게 되면 죄책감이 많아져요. 자, 학령기 때는 학교 들어가서 근면 성실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선생님을 본받고 숙제 같은 것도 잘해가서 선생님한테 막 잘 보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근면성이 발달한 반면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꾸중 듣고 하니까 예,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청소년기 때는 나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아정체감이 잘 발달하는 반면 나 꼴등하는데 맨날 엄마가 학원 가래. 예. 나 도대체 이 학원에서 뭐 하고 있지? 다른 애들 학원비 대신 내주는 거가 이러면서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역할혼돈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외에도 이제 성인 초기가 있지요. 성인 초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과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자, 그런데 이런 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고립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년기 때는 굉장히 생산성이 폭발하는 시기에 자녀도 낳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성이 발달하는 반면 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절망감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침체성. 그리고 노년기 때 절망감이 오는 거죠. 자, 노년기 때는 내가 살아온 생을 뒤돌아보면서 아,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지 하면서 자아 통합감이 발달한 반면 지금 살기도 너무 힘들어. 빠듯해요. 자, 그러면 절망감이 생길 수 있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거, 신체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행위는 뭐예요? 유기죠. 자, 성적으로 추행한다. 성적 학대죠, 이거는. 아동에게 언어폭력을 가한다? 예, 정서적 악대에 들어가겠죠. 자, 아동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다, 때린다? 4번이 신체적 악대고요.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자,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요? 방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끔씩 뉴스 같은 데 보면 쓰레기집에 애들이 방치돼 있잖아요. 그것도 방임,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자살 징후를 보이는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비밀로 해서는 안 돼요. 가족에게 꼭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자, 그래서 이런 지지 체계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꼭 알려야 되고요. 혼자 둬선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주변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시도를 못 하거든요. 자, 그런데 주변에 누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 둬서는 안 되고요. 자,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득해서는 안 돼요. 절대 설득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하면서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이 정도까지 가면 내가 들어주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의미 있는 물건의 정리를 도와준다? 아니, 예, 죽으라고 고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5번에 보시면 자살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치료 자체가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골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옳은 거 수영이 되겠네요. 우리 골관절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퇴행성 관절염은요, 어디 부위에 많이 생기냐? 우리가 관절을 굽혔다 폈다 많이 하는 부위에 많이 생겨요. 평생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게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연골인데 평생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연골이 닳아 없어져요. 자, 그런데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뼈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게 골관절염.
많이 사용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관절염은 최대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다. 수중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수중 운동 수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골다공증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골다공증은 걷기 운동이에요. 골다공증. 자,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거 비타민 C죠. 우리가 철분제를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장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대변을 보면 좀 까맣죠. 철분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는 게 좋고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흉벽으로 전기를 방출시켜 심실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벌에 쏘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자, 쏘인 부위를 직접 압박하면 안 되겠죠. 침이 더 박혀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침이 이렇게 박혀 있을 때는 즉시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잡았고 이렇게 막 짜면 안 돼요.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쏘인 부위에 더우물 찜질보다는 얼음 찜질이 좋겠죠. 그래서 독소가 더 혈류로. 왜냐면 더움을 찜질하면 순환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얼음 찜질을 통해서 좀 속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하도록 한다. 3번이 정답이죠. 우리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나필락틱 샥이 나왔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 이런 것들이 이제 벌에 쏘인 환자에게도 많이 나타나요. 자, 문제가 뭐냐? 알레르기가 이제 겉에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나타나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가렵기만 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호흡기의 기도점막이 부어버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특히 얼굴이나 목 같은데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진 않는지 진짜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벌에 쏘였을 때 119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도 뭐라고 하냐면 그 염증 부위가 뭐 심하지 않으면 우선 지켜보는데 숨 쉬는 거 잘 관찰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기도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4번. 피부에 박힌 침은 쪽집게로 즉시 제거한다. 쪽집게로 하다가 그 벌독이 더 짜질 수 있기 때문에 쪽집게 사용 안 되죠. 자,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해당 사항에 안 되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에 열 손상으로 오른 거.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됐대요. 체온 조절 중추 어디에 있다고요? 뇌 시상하부에 있는 거죠. 아이고. 네. 자, 심부 체온이 그래서 40도 이상으로 높아지는데 땀이 안 나는 게 특징이다. 열사병이죠. 열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 자, 일사병은 뭐에 의한 거죠? 적외선을 장시간 쏘였을 때. 자, 열경류는 특히 뭐가 부족한 거죠? 염분, 나트륨의 부족으로 많이 생기고요. 자, 열피로 열허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순환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